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부정선거 사범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수부대가 흰모자라고 있습니다. 흰모자, 화이트햇이라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때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뭐 전직 뭐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등 뭐 7명을 잡아갔다나 12명을 잡아갔다나 그리고 무슨 방송국의 뭐 전직 사장 했던 양반 손모 씨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잡아갔다 뭐 이런 그 루머가 잠깐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누가 잡혀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한국의 부정선거 사범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발 사형만 시키지 말아달라, 살려달라, 애걸복걸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요, 중국이 한국에 심어놓은 간첩 판사들, 간첩 검사들, 간첩 경찰, 공무원들, 그 중국에 협조하는 협조망들을 지금 전부 다 명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뭐 그 중에는 뭐 국정원 직원도 있고 검찰, 경찰, 뭐 판사, 공무원들, 언론인, 뭐 많죠 시민단체 이런 이제 명단을 다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에서요 HD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이 불필요하다 뭐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무력화시키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거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날짜를 잡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이재명이를 이 당선 무효시키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살고 싶으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했는데요. 와, 이란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순간 이란은 내전 터져가지고 안에 이제 완전 망가집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이 1,600조 원치 군함을 지금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한테 지금 핵잠수함을 대량 생산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오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은 뭐 한 서너 척 이렇게 만들고 치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 너 만드는 김에 한 2, 30척 만들어. 그렇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고 하니까 아유, 그냥 이제 한국한테 싸그려 넘기고 그냥 한국 보고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중국 막으라고 그래.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핵잠수함 뭐 딸랑 4대 뭐 만든다 지금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건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다음 정권이 오고 그러면은 뭐 4대씩 뭐 몇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치 1, 배치 2, 배치 3 해가지고 뭐 최소 10대 이상을 뭐 10대에서 한 30대까지 건조를 해라. 아마도 이제 압력이 그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못 만들겠다고 들어누워 자빠지면은 그 대통령은 박살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이 핵잠수함 만들겠다 하니까 못 만들겠는데 이제는 한국 보고 야 너가 좀 대량으로 찍어라.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한국의 통일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국을 해체하고 동북 삼성을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이스라엘을 비하를 계속하죠. 비하를 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갖다가 체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중국의 지령을 받고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독도는 한국 영토다. 그리고 동해를 표기할 때 이스트 시라고 표기하지 저펜 시, 시 오브 저펜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완벽한 한국 편인데 이 한국 편인 이스라엘을 지금 비하하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이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중국의 지령을 받고서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라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해 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이게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다운로드 받아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 그 연대기 지금 31편 교육 방송을 계속 올리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교육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대북 방송 후원 계좌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좀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업은행이고 예금주는 주식회사 한미의 역사문화연구원이고 대표는 성상훈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언론사 제호가 그렇고요. 실제 법인 명칭은 주식회사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하고 뭐 좀 하는 게 많아가지고 회사 이름을 이렇게 저희가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뭐 영수증을 좀 끌어달라고 해서 그 전에 제가 개인 이름으로 받다가 이게 이제 회사 법인으로 이 후원금을 지금 받는 걸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 우편 요금 조금 지불하시면 발송이 가능하고요. 달러는 130불입니다.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달러 계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02711-9642번이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대북 방송 좀 후원해 주시면은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대북 방송도 하고 이 반중 운동도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리고 지난 7, 8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그 전화번호는요.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부대인 흰모자 팀이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체포된 자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협조하는 대신 목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모두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DNI 국장 텔시 게베드가 지금 사임을 하는데 사임하기 전에 이제 중국의 선거 개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2024년 대선 개입에 이란이 배후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흰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자기 특수부대 그 화이트햇입니다. 화이트햇.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 온 것 같고요. 조만간 한국 내에서 거대한 부정부패 사건이 터질 거라고 합니다. 예. 흰모자들은 이란 지하동굴에 있던 중국이 만든 부정선거용 서버를 미국으로 가져갔고 중국에서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왕후닝의 부하들이 CIA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때 시진핑이하고 뭐 누굽니까 장머시기하고 뭐 그때 죽고 죽이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는 투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들을 CIA에 다 넘겼다고 합니다. 왕후닝의 그 부하들이. 그리고 또 마두로와 그 측근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모두 자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의 KBS가 웬일로 미국의 메릴랜드 주 불법 투표용지 50만 장 발송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뭐 기사를 공개를 하지 않았을 건데 지금 뭔가 모르지만은
많은 변화가 있다. 뭐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거의 지금 구분응선 뭐 거의 구분응선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고용한 해커들에게 중국의 슈퍼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센터의 모든 자료가 다 해킹당했습니다. DVD 250만 장 분량으로 이 안에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심어놓은 간첩망, 중국에 협조하는 협조자들, 그들에게 제공한 뇌물 액수, 한국의 이제 간첩들한테 준 뇌물 액수 있죠. 그리고 누구하고 어떤 놈하고 중국 여간첩하고 한국의 그 인사들, 잔놈들 그런 명단들 싸그리 다 지금 털린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협조자들하고 중국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중국 상해 공항국 서버도 오래전에 탈탈 털렸는데요. 그때 보니까는 중국의 인구가 10억 명이 안 됐다. 중국의 핵미사일 기지 서버와 발사 암호 코드도 모두 털려서 중국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없으며 미국이 중국의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북경을 폭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렇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보면은 민주당원들은 하수도를 사랑한다고 그 조롱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미국의 우주군이 중국의 서버를 모두 털었고 미국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 낸시 펠로시 등의 부정부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 반역 사건, 중국과 연계된 부정선거 등을 모두 이제 체포하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체포 단계라고 합니다. 이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허리평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5월 13일 그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제 서울로 호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 정유사 2곳, 해운회사 40곳, 드론업체 등 뭐 10곳, 총 52개의 업체를 이란과 거래한 혐의로 금융제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자금을 제공한 중국 인민은행, 공상은행 이 두 곳을 미 재무부는 경고장만 보내고 언제든지 금융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 내 친중 세력 관련 정보를 미국에게 넘겼고 이재명 제거에 동의를 했고 한반도 통일에 지금 찬성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도 찬성을 했고요. 자, 중국이 한국 내 마약 카르텔 조직 또한 민주당 및 이재명 등과 연결된 자료도 모두 넘겼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해킹당하면서 DVD 250만 장 분량의 정보가 털렸으며 미국은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중국이 한국, 미국 등에 심어놓은 간첩 조직, 마약 조직 그리고 그들과 주고받은 명령, 전문 뭐 이런 것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중국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떠보기 위해 가지고 짱깨 부총리 니 서울로 와. 안 오면은 인민은행하고 공상은행 야 이거 금융제에 때린다. 그러면 너희 나라 싸그리 망하는 거야. 올 때 그 저기 간첩 명단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명단도 확보를 했고요. 한국 내 좌파 판검사, 좌파 경찰 등 공무원 조직 내 중국 협조망도 전부 명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국정원 직원들 중에도 중국에 협조하는 애들 많을 거죠. 걔들도 싸그리 지금 명단이 다 들어왔다가 조만간에 대대적인 체포, 뭐 암살, 뭐 체포,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사임하고 도망가시라. 뭐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미셸 스틸박 신임 주한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대사로서 한국 내 CIA, FBI 등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중국과 연결된 부정선거 조직 및 마약 카르텔에 대한 수사 체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달러 우리 마약 거래할 때 달러로 하지 뭐 엔화를 쓰거나 저기 뭐 위안화를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달러 범죄는 모두 미국 FBI 수사 관할이며 마약 및 부정선거 등 국제적인 범죄에 대해서 미국은 국제법과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 직접 들어가서 범인들 체포합니다. 안에서 군사작전도 하고 사살도 하고 그럽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비밀번호 등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미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로 주고받았으니까 모르겠지 하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척 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이 한 사람을 타겟으로 기획 표적 수사를 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부가 전원재판부 회부를 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냥 바로 각하했을 것인데 지금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판사들 뭐 이거 싸그리 잡아들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겁에 질린 판사들이 지금 정상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5월 15일에는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감사임명 의결은 적법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판결이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란선전 혐의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됐고 윤 대통령 비화폰 삭제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증거인멸 의도 없었다. 옛날 같았으면 뭐 다 감옥에 쳐넣었을 건데 뭔지는 모르지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으며 엄청난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실제 김건희 여사한테 1심보다 2심 형량을 더 과하게 부과한 2심 판사 신종호인가요? 2심 판사가 자살했습니다. 5월 5일 연휴 다음 날인 6일 새벽에 법원 청사에서 뛰어내서 자살했는데 이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뭐 판사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헌재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이 나오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1심은 위헌으로 무효가 되며 석방되고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 송심 유죄가 선고되고 당선 취소가 되며 이재명은 이제 외환죄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사형이죠.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되고 관타나무에 수감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자금 1,052억 원을 반납해야 하므로 통장이 차압 걸리고요. 파산하게 되고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거기 당직자들 전원 적색 수배령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대포권 원 발령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잡아들이고 하는 그런 카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대법원이요. HD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단체 교섭 의무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노란봉투법을 찢어버린 것이며 이재명 파기환 송심 재판 일자를 이제 잡는다는 의미도 지금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정급익이 52대, 52대를 직결시켰고 이란을 폭격하기 전에 이란이 살고 싶으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만일 이란의 지도부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란 내부의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에서 내전이 터져서 이제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이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이란 내부에 내전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란에서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국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란의 저장 탱커는 원유 저장 탱크, 가스 저장 탱크는 다 풀로 찼습니다. 그러니까 유정을 잠궈야 되는데 그거 잠그면은 영구적으로 이 기름을 뽑아내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산 LNG를 1년 만에 수입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LNG 및 원유를 대량 구매하면 중국산 유조선 및 LNG선은 안전 규정을 준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 해운회사가 운영할 LNG선 및 유조선은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 새롭게 건조를 하거나 국제시장에서 유조선 및 LNG선을 빌려야 하므로 막대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중국에서 만든 유조선이나 LNG선은요 미국 항구에 입항 못해요. 입항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안전 문제 때문에 아예 입항이 안 돼. 그러니까 유조선이나 LNG선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배를 빌려야 돼요. 자, 중국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LNG선 및 유조선은 미국 항구에 입항하면 수십억 원료에 입항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해운회사가 한국 조선소에 주문을 해가지고 유조선이나 LNG선을 샀다 하더라도 중국 해운회사가 운영을 하면은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수십억 원의 입항료를 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해운회사는 미국 항구에 배를 보내면 손해고 또 이 한국에서 만든 배를 하더라도 중국 선원들을 태운 배들은요 안전 규정을 준수 못하기 때문에 입항이 불허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유사들은요, 미국에서 원유 및 LNG선을 구매하려면은 선박은 한국이나 일본 선사에 맡겨야 하는데 일본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선사에게 이제 운송을 맡겨야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해운회사, 한국의 조선소들이 이제 앞으로 떼돈을 벌 거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에너지 수송하는 거를 이제 한국의 조선사와 그 해운사가 맡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은요, 그 중국이 뭐 그게 싫어? 그러면은 뭐 그냥 굶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현대중공업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필리핀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인도와 페루에도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중국에 발주되는 중저가 선박을 이 지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한국에서는 LNG선, 함정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이지스함, 잠수함 등을 건조합니다. 이제 미국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 철강사들이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국내 조선 기자재 및 엔진 업체들의 수출이 이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지 조선소와는 배 한 척 건조 시 로얄티를 받고요. 또 엔진 수출하고 국산 부품 쓰고 그리고 이제 조선소가 돈을 벌면은 그 수익금의 몇십 프로를 또 이제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미 해군은요, 한국 조선업체들의 투자를 받아서 미국 조선소를 살려서 미국 내에서 군함 건조를 추진을 했으나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시설이 낡고 숙련된 전문가를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국 해군 함정 건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과 일본에서 전투함을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예산 편성하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군함 건조 1600조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일본은 디지털 설계가 안 돼서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한국 조선소에서 대부분 건조하고 국내 중소 조선소에서 선박 블럭 등을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이제 미국에서 또 조립을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함정 수리는 국내 조선소 5곳에서 실시를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고요. 한국의 크고 작은 이제 모든 조선소는 미국 군함 건조, 미국 군함 수리, 또 미국에 보낼 부품 생산에 총동원되어야 하므로 조선 불경기는 없어질 겁니다.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들을 이제 모두 숙청하는 뭐 그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시진핑이가 동예루살렘 수도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패배 용납 못한다. 중국이 중재 외교 나서고 했는데 중국은 이란을 부추기고 이란에 무기 공급을 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중동의 테러 단체들을 지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각종 탄도미사일, 핵무기 등의 기술은 이 북한에서 온 것이며 북한 군인들이 헤즈볼라, 하마스 등에게 북한산 무기를 제공하고 땅굴을 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 북한,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ISIS 그리고 뭐 멕시코 마약 카르텔, 베네수엘라, 마두로, 쿠바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 마약 카르텔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그 마약 카르텔의 뒤를 봐주는 게 뭐 누구다?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다. 검찰청을 폐지해가지고 그 한국의 마약 카르텔이 돈 벌어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북한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이란도 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국을 해체를 하면서 이제 한국한테 동북 삼선까지 넘기는 이제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국을 해체하고 한국을 통일시키고 동북 삼성을 떼가지고 한국으로 붙이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중국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무너뜨린 그 여기 보시면요 이 프리메이슨 배지인데요 이게 뭐 한 10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용의 이 뱀의 꼬랑지가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유럽을 거쳐가지고 뭐 저기 유럽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그 중앙아시아 중국 거쳐가지고 한반도에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 뭐 이런 프리메이슨 배지입니다. 그 중국은요 중국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무너뜨리면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은 영국의 로스차일드가가 자본을 대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유럽 대부분이 로스차일드가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로스차일드가의 자본에 지금 지배되고 있으며 교황도 로스차일드가의 그 똘만입니다. 교황 하면은 그 뭐 거룩한 성직자라 생각하는데 이미 거기에 로마 바티칸이라는 그 도시 국가의 자금이 전부 다 로스차일드가의 지배가 됐다. 로스차일드가가 진짜 황제고 교황은 그냥 거기에 그냥 종교 역할을 하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예. 유럽 대부분이 로스차일드가의 자본이 지배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공산주의, 가톨릭, 공산주의가 독일, 프랑스에서 생겼어요. 프랑스에서 파리 고민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최초의 사회주의 실험이 있었고, 뭐 독일은 뭐 마르크스, 엥겔스, 그러니까 그 이게 프랑스도 철학의 나라고 독일도 철학의 나라인데요. 철학이라는 게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예. 예.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이렇고 말장난인데 그 말장난을 세게 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은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고 반성경, 그러니까 신은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없는 뭐 그런 공산주의가 탄생을 하는 거. 철학이 깊어지면 그 공산주의로 가고 반성경적으로 갑니다. 그 로마 카톨릭 자체가 유럽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모델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 자체가 그 교황 제도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딥스테이트의 근거지라서 반미 활동이 많으며 친중적인 행보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한 유럽이 중세 십자군 원정을 벌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악마다. 근데 악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가서 죽이고 돈을 뺏자. 뭐 이런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중세 이후부터 로마 카톨릭이 강했던 유럽은요, 돈이 떨어지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빼앗았는데 근대에 들어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럽은 반이스라엘 정서를 보였고, 그리고 독일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지지를 했습니다. 로마 바티칸 그 교황이 지지하고 추경들이 가서 나치 히틀러 축성해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냐면 이게 이제 쭉쭉쭉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요. 1517년 종교혁명 이후 유럽에 살면서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데, 아니 그 유대인들이 미국 가가지고 아메리카 가가지고 미국을 세우니까 그 개신교 국가를 세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럽은 이스라엘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반 이스라엘 정서가 팽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들어와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국, 미국은 이거는 운명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딥스테이트들이 알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시켜가지고 지금 그 이란에 50만 불, 레바논에 지금 200만 불을 돈을 주게끔 이거 중국이 시켰다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일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인권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어쩌고 하던 그런 놈들이 만든 게 지금 민주당이고 이재명 정권인데, 이재명 정권은 자국민 4만 명을 죽인 이란의 테러 단체 혁명 수비대에게 유엔을 통해서 50만 불 상당을 뭐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 등 중동의 테러 단체가 장악할 레바논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이게 테러 단체로 돈이 들어가면은 그 돈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겠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용으로 대북 송금을 했으며 함께 근무한 이화영 경기도부지사는 대북 송금 유죄가 확정되어 7년 8개월 복역 중이며, 쌍방울 전 부회장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주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재명은 레바논과 이란에 250만 불을 제공하면서 이 돈이 테러 단체로 흘러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주었습니다. 예. 이게 지가 그냥 줬다고 보다는 중국에서 시켜가지고 그 지령에 따랐다고 따라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 게, 그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재명이를 시켜가지고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트럼프 진영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이놈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시킨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과 지금 이재명이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 저기 아이를 죽여가지고 뭐 지붕에 던졌다 이런 가짜 영상을 막 돌렸죠.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으로 체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유대인에 대한 학살, 유대인에 대한 테러,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뭐 그런 지령을 내린 것으로 모사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과 이란과 연결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미국 남부의 땅굴을 파고 중국 특수부대 및 갱단을 대거 미국으로 더 흘려보내서 산불을 내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미국은 중국인과 연결된 범죄를 전수조사하여 매일 수백 명씩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테러 분자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을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었고 미국과 유럽의 유대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재명은 이란 테러 단체에 50만 불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는데 모사드와 CIA는 이재명의 발언이 유대인에 대한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고 테러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지령을 받고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지금 10원도 안 나옵니다.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우리 최수영 공작가님 하시는 그 채널은요, 그 광고 신청도 안 했어요. 광고 신청도 안 했는데 광고가 한 개, 두 개 붙기 시작하더만 지금은 방송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광고가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광고 신청도 안 했는데 광고를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을 텔아비브에 있는 모사드 우리 친구부 동지들이 이제 보거나 아니면 CIA나 국무부에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구글 코리아에 좀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도 광고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예. 저희가 경영난이 심해 가지고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광고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제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 그 이스라엘 친구들한테 모사드나 이쪽에다가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이가 스타벅스가 페룬이다, 뭐 세월호 10주기 배난파 사이렌 마케팅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정신병인 게 이 사이렌 그러니까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그때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이런 마케팅을 했다 하는데 원래 이 로고 있잖아요. 스타벅스의 로고에 있는 이 여신이 그게 뭐 세이렌이라고 해요. 사이렌이 아니고 세이렌이라 가지고 그 바다에 배가 지나가면 막 이렇게 정신을 홀려 가지고 뛰어내리게끔 하는 그 바다 괴물 여신입니다. 그게 세이렌이야, 세이렌. 그거를 뭐 영어식으로 사이렌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거를 조롱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사이렌 머그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컵을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 무식해서. 그리고 스타벅스는요, 뭐 매주 화요일 날 뭐 신상품 이런 것도 뭐 공개하고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4월 16일이 공교롭게도 그게 화요일인데 그러니까 세월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재명이가 뭐 사이렌을 울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야, 무식해서. 그것도 그러고 뭐 탱크데이 뭐 지금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뭐 이거를 마케팅을 하니까 그 뭐 5.18을 뭐 희화했다는데 5.18하고 탱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5.18 때 탱크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뒤집어 씌우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지령이라고 보는 게 지금 중국 밀크티가 한국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밀크티 중국산 밀크티 차지라고 하는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차지라 해야지 자지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밀어주려고 하면 한국에서 스타벅스를 빼야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하면서 이 차지를 마시게끔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재명과 민주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을 불매 운동하면서 때려가지고 새벽 배송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연간 40조 원에 달하는 새벽 배송 시장을 중국 알리 테무 등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예. 한국 국민의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해킹, 보이스피싱, 납치, 장기 매매 등으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또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을 5.18과 연결하고 또 세월호 침몰 일인 4.16과 뭐 사이렌을 이거 연결해가지고 세월호 침몰 일인 4월 16일 화요일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뭐 스타벅스 신상품을 만들었다.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스타벅스를 때리는 것은 중국 밀크티 차지를 밀어주기 위한 중국의 지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타벅스가 그 미국 브랜드고 그 한국 스타벅스는 정용진 회장이 경영권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저 로고를 쓰는 그 로얄티는 주고 저 커피나 이제 원료를 이제 미국 본사에서 받죠. 그러니까 지금 정용진 회장은 멸공으로 유명하고 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때리고 싶고 트럼프도 때리고 싶은데 에라이 잘 걸렸다. 스타벅스 그래가지고 정용진을 때리는 겁니다. 미국 벤스 부통령이 이끌고 있는 록브리지 아시아 회장을 지금 정용진 회장이 맡고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 그룹 회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 정용진 회장이 사업을 안 하고 사퇴하면 바로 정계 진출하면 차기 대통령 되겠죠. 한국 보수가 밀어주고 청년들이 밀어주고 미국 트럼프 진영이 밀어주면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충수를 두르고 있다. 자, 정용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위가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한 그 이재명도 고발을 했습니다. 저건 직권남용입니다. 강요죄고 직권남용죄입니다. 대통령 장관 여당까지 스타벅스 난타. 이게 뭐야? 차지 마시라고 중국산 그 마시라고 뭐 지금 그러는데 야 중국산 차를 마시고 싶어요. 그 뭐 도대체 무슨 재료로 만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재명과 정부가 나서 불매 운동을 하는데요. 오히려 보수가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안 가던 중장년층들이 스타벅스에 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 거기 뭐 젊은 애들 가는데 그 뭐 우리 왜 가노? 괜히 눈치 보이고 하니까는 거기 전부 다 젊은 애들 와가지고 뭐 컴퓨터 하고 있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는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허연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 뭐 이야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민망하다. 뭐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잘 안 갔어요. 근데 불매 운동하니까 야 우리 저 정용진이 구출하러 스타벅스 가자. 뭐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스타벅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장년층들은요 돈이 넘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스타벅스의 커피가 싼 거죠. 그리고 각종 상품 뭐 텀블러 이런 거 파는 거 상품이 싸니까 야 싸고 좋네. 야 뭐 또 있고 야 선물로 해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자기 새끼들 주고 뭐 손자들 주고 뭐 그러니까 그 20대 30대가 이 저기 스타벅스를 갈 때는 20대 30대는 그 사실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돈이 싸지가 않거든. 비싸.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눈치만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저기 저 뭐 시간만 때우고 그냥 뭐 커피 같은 거 잘 안 사 마신다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거기 있는 게 싸니까는 야 싸고 좋다 해가지고 왕창 이게 돈을 쓰니까 뭐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이게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좌파들이 스타벅스 머그컵 깨부시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깨부시려고 하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사야 되니까 매출이 올라가지. 그 원래 좌파들은요 스타벅스를 마실 돈이 없는 그 거지 새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 자기들이 누가 사주면은 그 따라가가지고 한 잔 마시는 그런 거지 새끼들이 많았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그 사 먹을 돈도 없고 못 가니까 불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아 찝찝하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지금 한국 스타벅스가 정용진 회장이 사들였어. 야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제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그 미국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마음 놓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1부 예배만 하고요. 2부 예배는 뭐 각 기관별 그러니까 뭐 남성교회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뭐 우리 청년부 뭐 등등 뭐 많죠. 뭐 그러면은 그 각 기관에서요, 이 교회 앞에 스타벅스 가가지고 그 회의를 하세요. 거기서 모임 가지세요 하고, 목사님이 그 저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아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멸공을 해야 되니까 그 멸공 그 정용진 회장이 하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2부 예배는 없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회의를 하세요. 그렇게 예배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꼬맹이들 하고 전부 다 스타벅스 가가지고 한 잔씩 마셨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고, 지금 보수가 지금 결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라도에서는 뭐 스타벅스 막 그 상점을 때려 부수고 막 지금 그러고 있고, 신세계 백화점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고 막는데, 아니 그러면은 전라도의 자영업자들이 죽는 거고, 전라도의 신세계 백화점이 안 들어가면 그 광주 사람들이 그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파는 지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좌파는 지능이 떨어지고 정신병자들이 좌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광주에 있는 스타벅스 때려 부수면 광주 사람이 손해 보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정신병자 새끼들이 돌아다니까 뭐 어쨌든 간에 어차피 없어질 놈들이니까 하루살이니까 뭐 냅두세요. 자, 이스라엘은요, 헤즈볼라 하마스 등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땅굴 기술을 제공한 북한을 한국에 흡수 합병시키고, 중국의 동북 삼성을 떼서 통일한국에 붙이는 작업을 미국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주까지 수복한 통일한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동원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금융자본 미국을 동원해 가지고, 야 북한 없애버리고 한국이 먹어. 응? 북한 없애버리고 한국이 먹어. 그리고 저기 만주 동북 삼성 이거 한국이 먹어.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 옆에 보시면요, 요 조그만 원 있죠. 여기가 비로비전 유태인 자치구라고, 요 유태인들이 살고 있다고 이게. 그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승만 프란체스카 여사가 독립운동할 때 미국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국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 독립에는 미국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한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건국되었고, 유대인 출신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었나, 이 나중에 뭐 모사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의 충주 비료공장 뭐 건설, 원자로 도입 등 그 이승만 정권 초기에 경제 개발을 할 때 국제 그 자금을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해외 차관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다리를 놔줬어요. 그 유대 금융 자본이 속된 말로 한국 세운 거야 처음에. 이승만 정권 때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트리가 마커트 원자로를 도입하고 충주 비료공장을 만들고 국토 개발합니까? 그 다 유대인 자금이야. 그걸 차관으로 끌고 온 사람이 누구다? 이 유대인 출신인 아이젠버그가 한국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금으로 한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도는 한국 땅 동해를 그 저펜 오브 씨 오브 저펜이라 표기 안 하고 그냥 이스트 시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이스라엘을 때리는 건 뭐다? 이게 중국 지령받고 때리는 거다. 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플러스 한국의 태극기 애국 세력, 우산혁명 세력, 그리고 미국의 마가 세력이 뭉치면 중국은 해체되면 동북 삼성은 한국 영토가 되는데, 한국 영토 안에 주한미군 기지 건설, 미국 기업들과 이스라엘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제 무역을 해서 큰 돈 벌 수 있겠죠. 이스라엘 국민이나 유대인들을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차별을 심하게 합니다.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형제 민족이라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이스라엘 기업이 차별받거나 이스라엘 국민 유대인들이 차별받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키온이라고 뭐 거기에 모임에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뭐 처음에 나 그 그냥 이스라엘 선교 단체가 뭐 한다 해가지고 갔는데, 말이 좋아. 그 선교 단체지. 서울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그 한 300명 들어가는 공간 빌려가지고 하더라고. 그럼 예루살렘 포스트 사장도 오고, 뭐 예루살렘 시에서 시장도 오고, 뭐 대사관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뭐 앉아있는 애들 다 못 사드지. 하여튼 저도 그 초청 받아가지고 거기 갔다 왔어요. 그거 가가지고 그 이름도 하고,
근데 한국의 통일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다? 이스라엘, 미국, 한국은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원팀 이스라엘, 코리아, 아메리카 마가 진영을 이 원팀을 이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지령받고 이재명이가 계속 이스라엘 총리를 뭐 체포하자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비하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지금 일제시대 당시에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 유적지에서 발굴되어 일본으로 갔다가 현재 광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기와장에 고대 히브리어로 무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이 무궁화 꽃잎이에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쓰여 있다. 요거를 좀 칼라라 보시면 기원전 1200년경 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단지파가 뭐 이쪽으로 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단지파가 사용한 문자가 발견됐다. 대동강 고조선 유적지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 욕단이 스발로 갔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거를 스발 시베리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로 갔던 그 이스라엘 하나의 지파 중에 일부가 이제 이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대동강 쪽으로 들어왔다고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는요 무궁화인데 고조선 때부터 우리 민족을 무궁화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화향의 나라라고 불렀고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를 제가 미국에 사는 유대인 친구한테 야 샤론의 장미 아니야, 네 사진 하나 보내주라니까 요 사진 보내주는 게 우리나라 무궁화 국화 있죠. 요거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여권 및 정부 상징은요 무궁화 꽃잎이 보시면은 꽃잎이 1개, 2개, 3개, 4개, 5개 무궁화 꽃잎이 5개죠. 그 무궁화 오각형 무궁화 안에 이 태극 마크가 들어있어요. 이 수술이 들어있는 뭐 요런 마크입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학술 명칭이 영어 명칭이 시리아쿠스, 히브리쿠스 그래요. 히브리 시리아 그쪽에 있던 꽃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일대의 그 카자리아 뭐 카자르 왕국 뭐 카자리아 공화 왕국 뭐 이런 왕국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7세기경에 갑자기 유대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북방 기마멘 민족 계열의 유대인이 탄생합니다. 그 유대인이 되는 과정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이 된다 하더라고. 그 카자르 왕국은요 이 훈족 일파입니다. 그 흉노 우리가 흉노라 하는데 훈족이 훈족. 그 한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그 훈족이 깨지면서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2세기, 3세기, 4세기 그쯤에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게르만족이 남하를 하잖아요. 게르만족이 남하를 하면서 서로마가 망하거든. 근데 그때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일부가 여기 남아 있었는데 그 훈족 위로 올라가면은 그 다 고조선 뭐 선비 뭐 고구려 뭐 그쪽 친구들입니다. 예. 카자르 왕국은 훈족 일파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뭐 고구려 부려 뭐 고조선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1219년에서 1255년 사이에 징기스칸이 현재 카자흐스탄 지역에 있던 호라즘 왕국을 정벌하러 오자 이 놀래 가지고 이 카자르 왕국에 있던 그 북방 기마민족계 유대인들이 폴란드와 독일 등지로 이동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슈케나지 주이시는 독일계 유태인이란 말인데요. 이 세파르딤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조상은 혈통적으로 조상을 따라가면은 얘들은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 고조선이 나온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거의 90% 이상이 아슈케나지 주의 유대인입니다. 자, 중국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무너뜨리면 미국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겹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전시안 있죠.
이 내가 러시아 자작나무 숲을 갔어요. 지난번에 러시아 갔을 때 자작나무 숲에 들어가면요, 자작나무의 이 눈, 이 얼룩무늬 있죠. 이게 꼭 사람 눈처럼 생겨가지고 자작나무 숲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사람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그 자작나무 숲에 요 무늬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뭐 모티브를 만든 것 같아요. 전시안을. 여기 보시면 꼭 눈처럼 생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유럽 딥스테이트 중 하나인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부엉인데요. 부엉이는요, 고조선 왕가의 문양이었대요. 근데 고조선 그 연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고조선 왕가의 문양이 부엉이였고 고조선은 새 이름을 관직 명칭으로 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시안 위에 부엉이가 앉아 있는 이 그림은요, 자작나무에 부엉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직각자와 컴파스는 고조선의 복희 여화도에 나오는 직각자와 컴파스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만든 주력 세력이 아슈케나지 주이시, 독일계 유대인인데, 얘들은 고조선의 기억과 러시아의 이 자작나무 숲의 기억을,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가 이걸 상징화했는데, 그 이후에 세월이 가면서 또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악마의 상징으로 굳어졌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얼빈에 있는 유대교 사원인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은 아슈케나지 유대인으로 당초 이스라엘을 하얼빈 지역에다 건국하려고 했다는 뭐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이 2차 대전 승전국이어서 그게 어렵게 되자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에 건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본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계 유대인의 자금으로 만주국을 건설했으나 1936년 독일과 반공협정을 체결하자 유대인을 옹호하는 것은 독일과의 관계가 이제 악화되니까 만주국에서 이미 와 있던 유대인도 차별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데리고 오던 유대인 2만 명을 상해해 버리고 이들을 미국과의 협상용 인질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예. 미국이 일본에 굳이 핵폭탄을 안 떨어뜨려도 되는데 두 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이 유대인의 복수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은 2km 사방 2km, 가로 세로 2km, 이 제곱킬로미터 공간에 유대인 2만 명을 수용해 놓고 허가증 없이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하수도 시설도 없었고, 식량 부족, 전염병 등도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뭐 이렇게 죽고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유대인의 자금과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데리고 왔으나 독일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독일, 유럽 그쪽에서. 전쟁 후기에는 죽이지는 않았으나 처치곤란으로 짐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수용소를 탈출한 유대인들, 상해 수용소를 탈출한 유대인들이 현지 중국인들과 결혼하면서 중국계 유대인이 생겼고, 중국이 개방될 때 상해가 제일 먼저 개방되면서 국제 유대계 자본이 유입이 됐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은 로스차일드가 자금으로 탄생이 됐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는 김정일이 시리아에 핵무기 제약 기술을 이전하자 시리아 핵과학자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중국계 유대인 모사드 요원들이 열차를 폭발했다는 설이 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을 미국 본토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의 항공기 엔진 업체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한테 미국의 그 헬기, 뭐 전투기, 수송기 등의 그런 기체도 정비를 한국에서 하고 엔진도 한국에서 정비하는 이런 뭐 설계도가 다 넘어오죠. 이게 왜 이러냐면 미국, 한국, 일본이 이제 미국, 한국, 이스라엘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이재명이가 친중 쎄쎄 정책을 하거나 말거나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협의체를 다음 달에 발족하고 한국의 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 후속 지원을 하는데,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말은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을 씨를 말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 기업들 불러다가 미국의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잠수함 보유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 안 돼 반대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이 1930년 그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괴롭히고 했던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또 미국을 공격한 2차 대전 전범 뭐 그래서 일본한테는 좀 가혹하게 합니다. 예. 그 한국은 이미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을 넘긴다는 건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을 모두 암살한다는 의미가 되고 미국의 핵연료 공급망, 우라늄 농축 지금 생태계 등이 지금 복구 불능일 정도로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한테 다 넘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이 이제 한 몸으로 달라붙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을 사주해가지고 한국형 핵잠수함을 한 10척에서 30척 건조해라. 이래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뭐 그런 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과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도 뭐 한국에서 정비하는 뭐 그런 상황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추진차 항공모함도 만재배수량 10만 톤급으로 한국 조선소에 들어오면 중형 선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미사일 업체들, 인공지능 업체들이 한국의 미사일 업체들한테, 한국의 방산 업체들한테 모든 기술을 다 넘기고 있고요. 그 미국은 한국의 모든 인공지능 기술, 미사일 기술, 인공위성 기술, 핵 기술을 모두 넘기고 한국에서 각종 핵잠수함, 미사일, 전투기 등을 대량 생산해서 한국군과 필리핀이 보유하게 만들고 미국은 이 무기들과 미국의 위성 정찰 능력을 네트워크하여 미국이 보고 한국, 필리핀,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때리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은 모두 소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리고 한국의 해군력을 지금 미국이 키워주고 있고 지금 미국 본토 밖에는 최초로 한국에다가 우주군을 설치했고 지금 비행기 이제 F-16 슈퍼대대도 설치했고 그 한국 업체들한테 이제 엔진 기술 뭐 싸그리 다 넘기고 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이 넘어가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엔진 개발하고 전투기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알고도 지금 다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한국, 미국이 지금 한 몸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의 조기 경보기 개발하는 기술도 미국이 주고 있고 전자전기 개발하는 기술도 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했는데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독일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헝가리계 유태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고 중국을 파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중국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미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 다 넘기고요. 그리고 4천조 원치 한국산 원전 구매하고 8,700조 원치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 사고 1,600조 원치 미국 함정 건조하는데 한국 기업들 투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1경 이상의 돈을 밀어준다.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한국산을 집어넣고 있다. 자, 미국 서부에서 한반도,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코카서스, 흑해 지중해, 미국의 동부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블 벨트를 구축하는데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은 성경이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붕괴되면은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도 떼가지고 통일한국에 붙인다. 자, 이미 이란은 마무리 단계고요. 중국은 내전 돌입하고 북한은 의미가 없고 이재명이는 코스피만 3,000m로 붕괴시키면 퇴출이 됩니다.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특수군사작전을 통해서 여러 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고 다수 정당제를 출범시키는 전략을 공개했고요.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 한국은 소득 세계 2위가 된다. 8만 1,000불이 된다 했는데 골드만삭스도 다 유대계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달라붙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한국하고 이스라엘을 이간질시키고 한국하고 미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이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제 미국 기업들 때리고 지금 그 지랄 연병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우방송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업은행
그리고 예금주는 주식회사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대표는 성상훈이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저희 언론사 명칭이고 회사 법인 명칭은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제가 미국하고 좀 작업을 많이 하니까 뭐 그렇고요. 세금 영수증 뭐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저희 회사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번호로 회사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받다가 자꾸 이제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회사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거의 뭐 한국의 친중 친북 세력 다 이제 숙청이 이제 조만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났고요. 요거는 디크런 에너지 이제 홍보 방송입니다.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인데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만성피로 기진맥진의 디크린 에너지가 좋습니다. 이게 26가지 천연 물질, 그러니까 뭐 한약재를 달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는데요. 한약의 쓴맛은 빼고 한약의 시꺼먼 색상을 빼가지고 생수처럼 이렇게 마시기 좋게끔 해놨습니다. 그 생수 아닙니다. 예. 제가 작년 1, 2, 3월에 춥고 배고프고 만성피로에 감기 몸살에 과로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김용식 박사님 이거 한번 먹어봐라 했는데 먹어보니까 그게 좋아. 제가 커피 잔에요 한 반 정도 넣고요, 원액을 절반 정도 넣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반반 해가지고 쭉 드시면요,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 깊은 잠이 들어요.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뭐 진짜 한 몇 시간 안 지나고 그래요. 완전히 이제 만성 피로가 풀리는 거죠. 저는 이거 먹기 전에는 뭐 1kg도 제대로 못 걸어서 만성 피로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책상에 앉기 전에 한 2시간 자야 돼. 피로해가지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도 1시간 이상을 못 버티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는 몇 킬로 걸어도 말짱하고 책상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도 멀쩡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먹으면 배가 잘 안 고픕니다. 배가 안 고픈 이유가 우리 포도당 맞으면은 배 안 고프죠. 그러니까 26가지 천연 물질이니까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배가 안 고픈데 요거를 중장년층 어르신들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이 요런 거 드시면요, 이게 몸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이고요. 요거 드시면은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는 저도 소변 원래 화장실 잘 안 가는데 자꾸 화장실을 가게 돼가지고 여쭤보니까는 몸 안에 노폐물을 빼는 뭐 그런 이뇨작용이 벌어진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1.2리터 한 병, 1.8리터 한 병도 팔고 1.2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팔고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파는데 이게 이제 77만 원입니다.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가 77만 원인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보고 전화를 드렸다고 하면은 05-632-235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대폭 할인을 해 주시고 이 맑은 오향 요게 5병을 넣어 주는데 이게 13만 원인가 뭐 그래요. 요거는 허브인데요. 이거 먹으면 이거 독해 가지고 먹으면 속이 뻥 뚫립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생수라고 생각하고 벌컹벌컹 마시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 물에 타 가지고 드시든지 아니면 조금씩 한 병을 하루 종일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 MD 저널에도 소개가 됐는데 현직 의사들이 지필진 및 편집위원이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보는 잡지에 뭐 이렇게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전 세계 최초로 한기를 마신다 써놨는데 전문가들 보는 잡지에다가 헛소리 쓰면은 구속되겠죠. 고발 들어가겠죠.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혁신. 해당 기사는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한 병이라도 사 드시고 힘내십시오. 조만간 거의 끝나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